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도로가 막히면 길을 더 뚫어야 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정체는 해소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1968년 독일의 수학자 디트리히 브라에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습니다. 때로는 길을 폐쇄해야 교통이 빨라진다. 이름하여 브라에스 역설.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현상을 완벽히 해체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도시를 하나 그려봅시다. A에서 D까지 가려는 4,000명의 운전자가 있습니다. 경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쪽, C를 거치는 길, 또 하나는 아래쪽, B를 거치는 길이죠. 이 네 개의 지점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도로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정체 구간이 있어요. 차가 많아질수록 느려지는 좁은 길이죠. A에서 C로 가는 구간, 그리고 B에서 D로 가는 구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통행시간은 함수 tx는 100분의 x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x는 그 길을 선택한 차량 수예요. 1000대가 지나가면 10분, 2000대면 20분, 4000대면 40분이 걸리는 시기죠. 반면 고정 구간도 있습니다. 차가 몇 대든 상관없이 항상 45분 걸리는 넓은 고속도로예요. C에서 D로 가는 길,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상당 경로 A에서 C를 거쳐 D로 가는 길은 정체 구간을 먼저 지나고 고정 구간으로 마무리합니다. 소요 시간은 100분의 x1 플러스 45분이에요. 여기서 x1은 이 경로를 선택한 차량 수입니다. 하단 경로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길은 반대예요. 고정 구간을 먼저 지나고 정체 구간으로 끝나죠. 소요 시간은 45 플러스 100분의 x2분입니다. 구조가 완벽히 대칭이네요. 이제 운전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위쪽 길이 더 빠르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위로 몰리겠죠. 그러면 위쪽은 점점 막히고 아래쪽은 한산해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 두 경로의 소요 시간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옵니다. 이때 더 이상 아무도 경로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바꿔봤자 이득이 없으니까요. 이 상태를 내쉬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게임 이론의 아버지 존 내쉬의 이름을 딴 개념이죠. 균형 상태에서 두 경로의 시간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화면을 보시면 두 경로의 소요 시간이 같아지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x1과 x2가 같아집니다. 4,000명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어 2,000명씩 각 경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총 소요 시간은 얼마일까요? 2000 나누기 100 더하기 45, 20 더하기 45, 65분이 됩니다. 네, 모든 운전자가 65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공평하고 꽤 효율적이죠. 아무도 불만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제 C 단북이 시민 복지를 위해 새 도로를 뚫어줬다고 합시다. C에서 B로 가는 초고속 지름길이에요. 놀랍게도 이 길은 통행시간이 0분입니다. 최첨단 고속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자들은 환호하겠죠. 드디어 출퇴근이 빨라지겠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합니다. 지름길이 생기면서 세 번째 경로가 등장합니다. A에서 C, C에서 B, B에서 D로 가는 길이에요. 정체 구간 A에서 C를 지나고 지름길 C에서 B로 순간 이동한 다음 다시 정체 구간 B에서 D를 타는 거예요. 이 경로의 소요 시간은 얼마일까요? 세 경로의 시간은 100분의 x 더하기 0 더하기 100분의 x, 즉 100분의 2x가 됩니다. 만약 이 경로를 1000명만 쓴다면 20분이에요. 기존 65분보다 훨씬 빠르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누군가 이 지름길을 발견하면 당연히 그 길로 갑니다. 20분이니까요. 그 사람의 친구도 알게 됩니다. 나도 가야지. 30분이 되어도 65분보단 낫죠. 곧 모든 운전자가 이 꿀팁을 알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추천하기 시작하고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4,000명 전원이 A에서 C, C에서 B, B에서 D 경로를 선택합니다. 잠깐, 그러면 누군가 원래 길로 가면 다시 65분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 한 명이라도 기존의 A에서 C를 거쳐 D로 가는 경로를 가려 한다면 문제는 A에서 C 구간에 이미 4,000명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C만 지나는데 4,000 나누기 100, 40분이 걸립니다. 여기에 고정 구간 C에서 D에 45분을 더하면 총 85분이에요. 하단 경로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B 고정 구간 45분에 B에서 D 정체 구간 40분, 역시 85분이죠. 그런데 지름길 경로는 얼마일까요? 4,000 나누기 100 더하기 0 더하기 4,000 나누기 100은 40 더하기 0 더하기 40, 80분입니다. 80분이 85분보다 5분 빠릅니다. 그래서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어요. 원래 길로 돌아가면 오히려 5분을 더 손해보니까요. 마치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모두가 나쁜 균형에 갇히는 겁니다. 결과를 비교해봅시다. 지름길이 없을 때 모두 65분, 지름길이 생긴 후 모두 80분. 세상에, 길을 새로 만들었더니 모두의 퇴근 시간이 15분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프라이스 역설의 핵심이에요. 개인에게 이로운 선택지가 추가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계산기에 남에게 끼치는 민폐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체 구간을 선택하면 나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한 대가 추가될 때마다 0.01분씩 4,000대 모든에게 영향을 주죠. 하지만 나는 내 시간만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음의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식으로 정리해볼까요? 개인 비용은 내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정체 구간에서 X대가 있을 때 나는 100분의 X분을 씁니다. 사회적 비용은 다릅니다. 내 선택이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내가 한 대를 추가하면 기존에 있던 X대 모두의 시간이 100분의 1분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발하는 총 피해는 얼마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개인 비용에 추가 피해를 더한 사회적 비용이 나옵니다. 100분의 2x가 되죠.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곡선이 그려집니다. 아래쪽 완만한 선이 개인 비용, 위쪽 가파른 선이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개인 비용의 정확히 2배 속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 간극이 바로 프라이스 역설을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이기적인 운전자는 아래쪽 곡선만 보고 결정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균형에 갇히는 거죠. 지름길이 없을 때는 정체 구간과 고정 구간이 적절히 섞여서 부담이 분산됐어요. 하지만 지름길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정체 구간을 2번 지나게 됩니다. 외부 효과가 증폭되고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효율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무정보 상태의 대가, 영어로 Price of Anarchy예요. POA는 이기적 균형의 총 비용을 최적 상태의 총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 예시에서는 얼마일까요? 80 나누기 65는 약 1.23이 됩니다. 이기적인 선택이 협력했을 때보다 약 23%의 비효율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알고리즘 게임 이론의 학자들은 이런 선형 함수 네트워크에서 Price of Anarchy의 최대값이 3분의 4, 약 1.33임을 증명했습니다. 왜 하필 1.33일까요? 이건 도로의 특성이 우리 예시처럼 직선적인 비례 관계일 때 수학자들이 찾아낸 이기심의 한계치 같은 겁니다. 아무리 네트워크가 복잡해져도 이 유형에서는 1.33을 넘지 않아요. 즉,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최대 33%의 시간을 길바닥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프라이스 역설이 관찰돼요. 서울 청계천 고가도로 2003년 서울시는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교통 대란을 예측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주변 교통 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차들이 분산되면서 전체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 거예요. 뉴욕 42번가 1990년 뉴욕시는 실험적으로 42번가 일부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주변 도로의 정체가 줄어들었어요. 운전자들이 다른 경로로 분산되면서 전체 효율이 올라간 거죠. 슈투트가르트 프라이스의 고향 독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특정 도로를 폐쇄했더니 통행 시간이 단축된 사례가 여럿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이 원리는 도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업시장을 생각해보세요. 남들이 다 좋다는 스펙 쌓기 지름길이 있어요. 인기 자격증, 유명 대회 활동, 해외 연수, 모두가 이 지름길로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점점 막히고 결국 아무도 빨리 도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고정 구간, 나만의 독특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눈에 띄게 되죠. 프라이스 역설이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모두에게 좋아 보이는 선택지가 모두가 선택하면 아무에게도 좋지 않게 된다.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우리는 길을 더 뚫으면 정체가 해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역설은 정반대를 말해요. 때로는 선택지가 적을 때 더 빠르다. 그리고 이건 도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몰리는 지름길에서 벗어나 묵묵히 나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시스템 전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최적일 수 있어요. 다음에 빠른 길을 찾고 싶을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은 돌아가는 길이 진짜 빠른 길입니다.